이번 단원에서는 열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열과 열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열과 열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히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는 어떤 물체의 온도에 따라 가지게 되는 에너지인데 온도가 높은 물체 A와 온도가 낮은 물체 B가 있다고 한다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그만큼 열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나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자연스럽게 열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영어로는 heat이라고 표현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온도가 높은 물체가 낮은 물체를 데워준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heat이라는 단어를 열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서 열과 열에너지의 단어 사이에 약간의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도 열이 이동한다 또는 열의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엄밀히 여기서의 열은 열에너지의 이동, 데우다 라는 뜻이라서 열은 이동하거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이동한다, 열에너지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열이라는 단어를 이 의미보다는 단순하게 열에너지의 줄임말인 것처럼, 즉 열과 열에너지를 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열과 열에너지는 엄밀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열이라는 용어를 열에너지의 줄임말처럼 둘을 같은 용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실 때는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덜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다만 열의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였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온도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도의 종류에는 섭씨온도, 절대온도, 화씨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온도이고요. 단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절대온도는 간단하게는 섭씨온도에 273을 더한 것으로 주로 고등학교 이후의 과학 내용에서는 절대온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씨온도는 섭씨온도보다 1도 사이의 간격을 더 촘촘하게 나눈 온도라서 좀 더 복잡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섭씨온도와 절대온도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운동하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는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비교적 둔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보고 그 물체의 온도를 추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도를 모르는 두 물체가 있을 때 물체 A에서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다면 A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에 따른 온도 차이를 흔히 초등학교 교실에 비유를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얌전히 걸어 다니는 교실과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교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교실에서 더 열이 많이 발생하고 온도가 높게 나타나듯이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상태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그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온도에 따라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지면서 물체의 부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금속구를 가열하면서 금속구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본다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금속구 안의 입자들이 이렇게 비교적 둔하게 운동하다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활발해진 입자들은 점점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밀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힘 때문에 금속구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금속구를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금속구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데
활발해진 입자들은 서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밀어내게 되고 금속구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금속구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들도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열팽창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전선이 팽창하면서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여름철에 아스팔트나 도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게 되면 다리에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도로의 이음새 부분을 약간 벌어지게 설계하는 것도 열팽창 현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치아의 일부를 충전하는 충전재를 사용할 때에도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에 삽입된 충전재가 더 많이 팽창하게 되어 치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팽창하는 정도가 더 큽니다. 고체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좁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열을 해주면 이렇게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고체에 비해서 입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라서 가열을 해주면 입자들이 훨씬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어서 고체보다는 부피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체, 액체, 기체는 입자들의 배열 상태나 운동 상태가 달라서 가열되었을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고체는 방금 본 것처럼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경직된 상태라서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제자리에서 진동하게 되는데요. 가열되기 전에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진동하던 고체 입자들이 가열되는 쪽에서부터 온도가 높아져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큰 폭으로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이 옆에 있는 입자들을 차례로 진동시키면서 입자들을 통해 열에너지가 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열된 부분의 입자의 진동이 이웃한 입자들에게 차례로 전달되며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을 전도라고 합니다. 물론 액체나 기체도 전도의 방식으로 열에너지가 전달될 수는 있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는 멀기 때문에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진동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전도의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은 고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액체나 기체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열에너지가 전달될까요? 액체나 기체는 고체에 비해 입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열된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열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이동하면서 열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열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가열되어 온도가 높아진 입자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온도가 낮은 입자들이 다시 내려와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가열되는 곳 근처에 있는 입자들이 열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자리를 온도가 낮은 입자들이 채우면서 입자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고 이러한 순환을 통해 열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나 기체에서 열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을 통해서 바닥에 난방기를 놓게 되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난방기 근처에서 가열된 공기 입자들이 열에너지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빈자리를 차가운 공기 입자들이 내려와서 채우게 되고 이 공기 입자들이 가열되어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순환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열에너지가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입자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입자들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 때문에 난방기와 냉방기를 설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지금처럼 난방기가 아래쪽에 있고 냉방기가 위쪽에 있으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가 순환하면서 난방 또는 냉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방기가 위쪽에, 냉방기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 따뜻한 공기는 계속 위쪽에만 머물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계속 아래쪽에만 머물게 되어서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류 현상의 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냉난방 기구의 위치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이 전달되는 방법인 전도와 대류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난로를 가지고 주전자를 데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난로에 의해서 주전자가 데워지는 현상은 전도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전달된 것이고 주전자의 아랫부분이 가열되면서 주전자 속의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지는 현상은 대류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전도와 대류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열이 전달된 대상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요. 난로에 의해서 주전자가 데워진 것은 주전자가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으로 입자들의 진동이 이웃한 입자들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열에너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주전자 속에 물이 데워진 것은 물이 액체이기 때문에 대류의 방법으로 아래쪽에 가열된 입자들이 열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이동하면서 열에너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또한 난로에 의해서 이 난로가 있는 방 전체가 데워졌다면 방 전체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열에너지를 전달한 것이므로 대류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대류 외에도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난로에 직접 닿지 않고 가까이에만 있어도 따뜻한 열이 전달되는데 이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는 입자들이 열에너지를 전달해주지 않고 열에너지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바로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태양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태양빛을 쬐기만 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열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복사의 특징은 전도나 대류처럼 입자가 운동하면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운동 없이, 입자의 도움 없이 열에너지가 직접 전달된다는 것이고 복사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햇빛이나 난로를 쬐면 따뜻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예시들이 나오면 복사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전달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열에너지의 전달 방식 3가지를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앞에 있는 학생이 농구공을 맨 뒤로 전달하는 방법은 먼저 앞에 있는 학생이 이웃한 학생에게 차례로 농구공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학생이 직접 농구공을 들고 뒤로 이동할 수도 있고 농구공을 이렇게 직접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입자라고 생각해보고 농구공을 열에너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방법처럼 주변 입자에게 차례로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전도이고 열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은 대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입자의 도움 없이 열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것이 복사입니다. 태양은 지구에게 이렇게 열에너지를 복사의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태양으로부터 열에너지가 전달되어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반대로 어떤 물체가 가진 열에너지가 다른 물체로 전달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열에너지가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는데 열을 차단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나 대류는 주로 접촉을 통해서 열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패딩 점퍼와 같이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창문을 이중창으로 만들어서 집의 내부와 외부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열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음식 배달 가방처럼 내부를 알루미늄 같은 재질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반사되도록 만들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열과 열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온도에 따라 입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열 팽창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세 가지 방법인 전도, 대류, 복사와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열과 열량이라는 개념과 열평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 번 복습하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